어떠시죠? 오, 좋다! 네. 네. 어떻게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연신 김강국입니다. 소문이 없으시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르네노드 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짧고 굵게 가기로 해서 질문을 바로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승주 배우님과 전성호 배우님께 가는 질문입니다. 실제 무대 위에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연습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그리고 공연 시작하고 초반에 3월 뭐 그쯤, 그리고 한 달쯤 무대 경험이 쌓인 지금, 요 사이에 르네와 송을 각자 표현하시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으신가요? 우선 공연도 봐주시고 이렇게 남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습 때는 사실 대본도 많이 읽고 좀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르네라는 인물을 좀 만나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공연 초반에는 사실 르네라는 인물을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좀 느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주세요. 네. 사실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가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어떤 인물 그 자체, 송 자체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진중하고 더 깊이 있게 그 송 자체가 되려고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연출님이 보시기에 맞는 것 같아요. 달라진군요. 여러분의 호응이 없으니까 말을 아니,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러닝 타임이 늘었어요. 공연이 한 5분 이상 늘어난 거 같거든요. 지난번 관대할 때도 이석균 씨가 공연할 때는 무려 7분이 늘어났어요. 글쎄요, 그 5분, 7분 동안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연 시간이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좋게 받아들이면 그 역할에 훨씬 더 심화되어져 있다. 그렇게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네. 그럼 이어서 연출님한테 바로 부담이 좀 되실 수 있는 질문을 드릴게요. 네. 송이 난 다시는 기문을 안 입을 거예요. 당신 많이 후회할걸요? 라는 대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르네가 이미 그래요. 후회스럽습니다. 내 버터플라이만큼 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내 버터플라이만큼의 뜻을 알고 싶으시다고 어떤 분이 아주 깊숙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질문들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고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나중에 또 그 얘기, 그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송의 버터플라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니까 실제 오페라에서 버터플라이가 핑커트를 그렇게 사랑한 만큼 후회스러운 죽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버터플라이화 되어 있는 르네 갈리마르의 똑같은 얘기죠. 당신은 그렇게 사랑한 만큼 나 역시도 버터플라이만큼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다. 그리고 뭐 더 다르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이길 바라고요. 다시 배우님들한테 바톤을 넘겨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르네 그리고 송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나 대사로 얘기해 주셔도 좋다라고 하시죠. 나는 상상 그 자체요. 그리고 상상 안에 영원히 머물 겁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대사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설명해 주셔도 되고. 그럼 제가 먼저 말할 건. 되게 당황스럽네요. 저는, 당신이 승부해주는 기분에 푹 빠져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라고 할까? 그런 말로 수홍의 그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꾸 이렇게 선생님 한 박자씩 늦으시면 안 돼요. 적절하게 해주셔야 우리 선생님이 민망하지 않고 책이 내려갈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의 호흡이 자꾸 한 발짝씩 늦어지면 책을 한 발짝씩 제가 뒤로 밀 거예요.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엔 배우가 전성호 배우님과 김광보 연출님께 같이 질문을 드렸어요. 두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마지막 르네의 자결신 이후에 송이 르네를 그 얘기네요. 버터플라이 이 부분이 정말 몇 번째를 몇 번 많이 보신 분인가 봐요. 몇 번째를 보는 지금도 이 장면의 의미와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모를 정도로 어렵고 그만큼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의도이신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배우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하고 계시는지 두 분 다 대답하셔야 돼요. 믿으지 마시고. 굉장히 복합적인데요. 어떤 잔혹함 아니면 어떤 안타까움, 냉정함,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에 대한 거를 많이 내려놓은 상태의 송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제가 해석한 송은. 그 두 단어 두 번 부르는데 그 두 번 중에서 앞에랑 뒤에랑 다른 감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막 책을 대략 물어보고 싶으면 막 큰 육성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나는 그렇게 안 느끼는데 라고. 뭐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연출님 의도는 그러셨나요?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하는데 모든 게 다 있지 않나? 네, 그냥 빨리 해주셔야 돼요. 기자 프레스콜 할 때도 그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냥 그때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단선적으로 제가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도적인 말이다, 비웃는 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굉장히 금방 우리 전성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복합적이고 중의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을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는 네가 상상하는 그 환상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겨우 그거란 말이야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서 그래서 대답하기가 참 겁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뭔가 반박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이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그 버터플라이라고 하는 게요. 송이 르네를 그 핀을 꽂는 대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버터플라이라고 그 핀을 꽂는 대사라고 느끼셨다라고 하시는데 연출님은 긍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배우님도 긍정하시나요? 정답입니다. 네, 정답 맞추셨습니다. 어때 정답 맞추셨으니까 책 한 권 드릴게요. 네. 이거 손이 이렇게 왔을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성호 배우님 계속 마이크 쥐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꾸 이 버터플라이 대사로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네요. 이거 누가 뽑으셨지? 되게 자조적이라는 느낌을 종종 받으신대요. 그래서 그때 감정을 물어보셨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여쭤봐도 되나요? 마지막에 그 버터플라이 갑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더 해야 그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가 맞는 것 같아요. 연출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복합적이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오늘 느끼신 거랑 어제 느낀 거랑 또 내일 모레 계속 들어오시면서 느끼시는 것들이 다 정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건너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연출님께 질문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관객들이 뭐 완전 신경 쓴 디테일이니까 놓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이 있으세요?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 관대를 건다고 난 다음에 관대하고 있는 톨 영상이 사이트에 올라간 걸 보고 제가 혹시 겁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뭔가 부저수저하게 되고 있는데 떨리지만 그런 일이 있었군요. 글쎄요. 제가 욕심이 너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하나만 꼭 집어서 말하기에 이 작품은 많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그런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이 다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놓치지 말고 왜냐하면 노력해서 제가 2년 전에 처음 이 작품을 연출할 때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희곡을 듣고 제가 흥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보시기에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금 완성되어 있긴 한데 형상화시키기가 참 어려운 희곡이고 형상화하기에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도 계속 바뀌고 화자로 들어갔다가 극수극수 갔다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형상하기 어려운데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그 연애 갈리마르가 마지막 그 자결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애틋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이 그렇다는 것이고 나머지 특별하게 이것만은 더 중요하니까 이것은 포인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은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그냥 제가 그 연애 갈등을 해보고 죽을 때 자격할 때 좀 이렇게 비참하게 쓰고 있는데 그러나 그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말아달라. 마지막 쓰러지는 순간까지 소리를 내지 말아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장면 보고 나면 당시 그 장면 진행될 때쯤 제가 이렇게 저 뒷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 장면을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그것과 맞물려져 있는 마지막 버터플라이 하고 하는 거. 마지막 장면이 명장면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동안 혼자서 다른 데에 빠져드시지 마시고 승주 배우님한테 제가 바로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장면부터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서 나오신대요. 네, 그래서 그게 마지막과 이어지면서 점점 더 이제 관객분께서는 울컥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몰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막 감정을 끌어내가지고 충분히 빠져들어서 나오시는 건지 그걸 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우선 연출님 디렉션은 처음부터 울지 말라는 거였는데 사실 조금 제가 생각하는 은혜라는 인물은 좀 많이 가여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수없이 계속 똑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했을까라는 그런 사실, 그리고 그걸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면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런 것들이 되게 슬픔으로 내재는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드러내서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눈물만 나면 좋은데 콧물이 같이 나니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순간적으로 집중한다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집중한다는 말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뭔가 하는 것 같고, 사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르네라는 인물을 표현하기가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계속 상태를 갖고 있어야지 무대 위에서 조금 형상화가 좀 쉽게 되는 것 같아서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또 차분히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편입니다. 자꾸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쓰셨는데 제가 그 순간에 제목이 울지 않는 연애는 없다길래 눈물 얘기가 나왔을 때 하나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저기 분이신 것 같아요. 저기 하얀 옷 입으신 분. 저쪽에서 분명 박수칠 소리가 들면서 탁 터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반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출님 뭐 덧붙이고 성준원의 첫날 첫 공 때 콧물 때문에 연기가 안 됐어요. 괜찮으시죠? 우시면 안 돼요. 네. 그 연출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질문이 길어요. 네. 송이 후난 지역에서 노동을 할 때 르네와도 떨어진 시기고 남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도 여자처럼 긴 머리에 여린 목소리로 연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게 어떤 의도의 디렉팅인지 궁금하시대요. 이게 르네의 환상 속이어서 여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건가? 라고 네, 질문을 주셨어요. 작가인 데이비드 헬리암이 지문에 거기에 여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모습 그대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마 극적 어떤 효과를 위해서 작가 스스로가 그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리얼을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남자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 맞죠? 그러나 극적인 어떤 마지막 부분의 반전과 환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또 훨씬 반전의 의미가 크지 않겠습니까? 뭐 작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지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넘어갈까요? 여러분들도 쇼핑머리에 많이들 이렇게 반전신에서 감동적으로 보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배우님께 질문 연달아 드릴게요. 지난번 관대 때 나온 질문과도 비슷하다라고 먼저 하신 걸 보니까 이거 질문하신 분은 그때도 오신 분인 것 같아요. 네, 배우님들이 달라서 여쭤보는데 두 분이 각각 상대 배우시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 배우가 두 분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주 배우님 입장에서는 다현 배우님과도 하고 성우 배우님이랑도 하는데 상대 배우별로 느낌이 이렇게 좀 어떻게 다르신지 아니면 뭐 배우별로 연기를 좀 다르게 하시는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었어요. 제가 뭐 사실 그렇게 어떻게 다르게 해야지 이런 건 없고요. 성우 배우와 다현 배우님이 워낙 가진 색깔이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무대 위에서 같이 연기를 호흡하는 저로서는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조금 다현 형 같은 경우는 좀 치명적인 매력 같은 게 있다면 성우 같은 경우는 훌륭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양식한식. 네, 여러분. 이거는 배우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되게 부담스러우시겠다. 힘드네요. 양식한식. 전 뭐에 비유를 해야 될지. 굉장히 달라요. 뭐, 숙소 선배님이나 송지현이나 굉장히, 같은 임무를 하고 있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다라고 단정짓기가 어려운데, 형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사랑을 정말 처음 해보는 사람의 그런 느낌? 혁신 선배는 그래도 사랑을 조금 해본? 그게 맞을까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무대에서 연기를 해보면 그렇지 유부남과 중간 인지상의 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들 만족할 만한 대답이었나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마지막 질문을 갖고 있어요. 연출님께 드리는 질문이고요. 산막을 위한 송의 변신씬에서 이제 장막으로 가리고 이렇게 변신을 하잖아요. 배우가 이렇게 조심히 앉아 준비하던 걸로 봐서 그 변신 과정 하나하나가 그림자로 일부러 이렇게 드러내려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를 그렇다고 이렇게 퇴장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완벽하게 가리지도, 그리고 이렇게 확 드러내지도 않고 이렇게 어정뛰게 이렇게 보일 듯 말 듯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의도와 의미가 알고 싶으시대요? 원래 그게 이제 그 산막의 시작입니다. 산막의 시작, 희곡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저쪽에 갈 때는 쉬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인터미션이 그 부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희곡 길이를 놓고 봤을 때, 분량을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이 거의 한 3분의 2쯤이 일막하고 일막입니다. 그러면 러닝 타임을 놓고 보면은 그 애매한 지점에서 쉬게 되는 거죠. 처음에 그게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제가 워낙에 좀 성질이 급해가지고 연극이 이렇게 질질 끄는 걸 참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쓸데없이 포즈도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1시간 50분 정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1시간 반을 진행을 하고 인터미션을 가지려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걸 좀 연결시키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무대에서 바로 그냥 갈았죠. 그리고 관객 여러분, 이것도 연극이니까 움직이지 말고 지켜보세요라고 하면 저희들이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원래 기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대 위에서 바로 동시에 진행되게끔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고요. 뭔가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옷 입는 것 그 자체를 그대로 100% 이렇게 다 보여준다 그러면은 궁금증이 별로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 변신하고 돌았을 때 그 남자의 모습으로 변신되어 있는 그 모습에 대한 반전, 그런 것들 효과를 위해서 적당히 보여주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웃기고 계시죠? 이렇게 반응이 계시죠? 네! 이게 참 좋아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셨구나. 찍었는데 여기 어디였는데요? 저예요 하실 것 같은 저기 저예요 하시는 네, 이렇게 가기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체트 한 번 남았고 저희 이벤트도 있는데 이건 일단 버리고,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딱 한 명의 현장 질문 받겠습니다. 완전 빨라요. 재빠르시다. 네, 오늘 일단 공연 정말 잘 봤고요. 전성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그 송의 캐릭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대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대사 보면은 굉장히 좀 나르시시즘적인 그런 인물로 보이는데, 그런 예술가파에는 보통 전체주의랑은 굉장히 안 맞는 타입이잖아요. 그리고 또 앞에 계단 내려오면서 대사 중에 뭐였더라? 그 예술가가 민중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거는 예술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다. 이런 대사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로 유추해보면은
송은 굉장히 공산주의 마오이즘 이 중국에서의 스파이 행위가 굉장히 안 맞는 인물로도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 인물이 프랑스에 가서 20년 동안 스파이 행위를 계속 할 수 있게 했던 그 원동력, 그 힘이 어떤 건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캠프에서 그렇게 노동을 하고 그랬던 공부가 있더라도 그게 20년 동안 계속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이거는 그게 나오지 않은 전사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송이라는 인물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르네와 송을 놓고 봤을 때 르네는 서양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양 사람의 생활을 했었고, 송은 동양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양인처럼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에 어떤 공산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그런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작품에서 송을 표현할 때 사실 실제 인물들의 사건이 있지만 여기에서 송은 르네라는 인물한테 직접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지만 스파이로서 첫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그게 드러나지 않는 송의 그런 전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저도 저를 잘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연출님이 덧붙여 주신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출님 덧붙여 주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연출님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으로 연장시켜서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나오지, 그냥. 정말 사랑했느냐?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송은 너네를 사랑한다. 라고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의 그 근거 없는 유추가 아니고 대본을 놓고 해석해봤을 때 뭐라고 날 꿰뚫어 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상당히 그 동양적인 사고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형태에 머물지 않는 본질, 서양적 사고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태로 보이는 형태에서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맞닿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본질적으로 만납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소음이. 그건 저는 그게 사랑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 거고, 런에는 서양적인 관점과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자기의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들어가 버려서 스스로가 자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 환상이 무너지면은 런의 삶이란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죠. 거기서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죠. 갈라지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 후회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후회할 거고, 역시 후회합니다. 내 버터플라이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질문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연극하고 실제 어떤 그하고 좀 같이 섞여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연극만 놓고 봤을 때는 단호하게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클레어라는
너무 작고 예쁜 공기청정기를 여러분 중에 한 분한테 드릴 거예요. 완전 좋죠. 여러분은 받으시면 집에 가서 후기를 아주 한 3페이지 정도로 써주시고 그 아래 이렇게 좋은 공연을 봤는데 무려 선물도 받았어요 라고 자랑 한번 하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이서 같이 뽑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운데 제일 잘생긴 우리 여출님이 뽑아주시고 주석번호예요. 여러분 자기의 티켓을 확인해 주세요. 일청지열 G열입니다. 8번. 8번!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이 증정해 주시면 좋겠지만 자리를 지키셔야 되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3페이지짜리 글씨에서 남기셔야 돼요. 네. 네. 저 공개적인 게 하나 아니에요.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저희 공연 계속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하시다 보면은 다음번에 공기청정기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후기를 사랑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고생해주신 배우 두 분과 연출님께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해볼게요.